안녕하세요. 이번 30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을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배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별도로 궁금하시거나 제가 하우패스 4기 때 작성한 답안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틀은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가 궁금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으로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영상을 찍는데 수강생분들께서는 제가 누군지, 제가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는지, 평소에는 잘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제가 들어갔던 2차 시험에서 실제로 받았던 점수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칠판에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8회 2년 차에서는 평균 점수 미달로 불합격을 했었고, 3년 차인 29회에서는 합격 컷보다는 제가 받은 점수가 높았지만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37.5로서 꽈락을 받아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목을 올해는 운이 좋게 수석을 하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3년차까지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할지 말지도 많은 고민을 하였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초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제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높이거나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차나 2차의 실무나 법규 같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설명하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에서 회계학이나 경제학, 민법 등의 과목들은 저도 건축학과를 나와서 비전공자로서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우패스의 커리큘럼을 믿었고 부담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목별 공부 방법보다는 그냥 학원을 믿고, 자신을 믿고, 강사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부담 없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를 들은 후에 이제 김사항 평가사님의 알고리즘 자료용을 기반으로 저만의 서브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한 서브를 기준으로 아침에 100점씩 풀었던 문제에 있어서의 논점이나 괜찮았던 점들, 그런 걸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저만의 서브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본 강의를 들은 후에는 기본서를 펼친 적은 따로 없었고 스터디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도 안정적인 답안지를 작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우패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타학원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았고, 다양한 형식을 저만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의 서브나 이런 걸 간략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규는 김선희 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은 후에 또 총 개별법과 행정법의 서브를 만들어서 모든 논점을 반복 숙달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법규라는 과목은 논점만 파악한다면 자신이 암기했던 내용을 그냥 쓰고 나와도 고득점은 아니지만 합격 점수를 받는 데에는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공부를 해왔고, 뒤에서 제가 43점, 50점, 올해는 62점을 받았을 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자신만의 서브를 만들어서 암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법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연차가 낮거나 아직까지 공부량이 부족해서 서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신 경우에는 강사님들의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를 만들거나 암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어떻게 수석으로 합격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차, 3년차에는 41점, 37.5, 물론 뭐 낮은 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험 성적이 낮았던 이유는 솔직히 이론 서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 서브를 기준으로 그것도 암기만을 했었고 별도의 생각과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스터디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고 스터디 등수는 물론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시험에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은.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제가 그 고민 결과 끝에 올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12월에 다시 고시촌으로 들어와서 12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12월, 1월, 2월에는 뭐 암기 같은 거 없이 경웅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을 정독하였습니다. 딱히 정독한다는 게 진짜 외운다는 생각 없이 왜 이렇게 생각되고 왜 목차들이 이런지, 뭐 문단이 왜 여기서 나눠졌는지 등 깊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에는 솔직히 먼저 최명근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빠르게 돌렸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최명근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은 거는 스터디 때 설명하시는 설명력과 뭐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돼서 최명근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뭐 생각과 고민을 좀 펼쳐줄 수 있다고 있으신 분이 최명근 평가사님이라고 생각되고, 그 덕분에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깊이 있게, 저 혼자서도 깊이 있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12월부터 1월, 2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차근차근 생각과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과감하게 암기를 하지 않은 데에는 3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던 양이 있고, 뭐 암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한 달 안에도 다 외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월까지 기본서를 읽고 3월부터 이제 하우패스 3기, 4기 스터디를 등록하여서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자. 선배 평가사님들이 그동안 합격 수기에서 말했던 방법들을 뭐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하였고, 뭐 쉽게 말해서 저는 3기 때부터 최명근 평가사님한테 답안지를 가지고 가서 계속 확인을 받았습니다. 의의나 뭐 시장가치, 최유의 이용, 감정평가 이런 단순한 개념조차도 정확한 의의를 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을 때에는 논리를 위주로 좀 설명을 달라고, 이해하기 쉽게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 스터디에 있으면은 실제로 매주 채점하는 채점 팀장님들 있기 때문에 뭐 첨삭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올해 저의 점수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직접적인 첨삭을 받았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평일에 3기, 4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출 문제를 점심시간 이후에 실무 문제를 풀고, 복귀 후에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잠이 올 때에는 이론 기출 문제를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뭐 실제로 작성을 하진 않았고 목차를 잡는데 실제 시험과 같이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최대한 괜찮은 목차를 뽑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범위적으로는 저는 1회부터 다 하였고요. 뭐 지금 이 시기에 나와서 맞지 않거나 그런 문제들은 제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암기, 뭐 논점, 저 같은 경우에는 논점들에 나왔을 때 서설이나 서에서 좀 독특하게 먼저 준비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2번의 가치 이론 쪽도 저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바로 작성하였고, 3번에 있어서도 뭐 시장 가치 관련해서 그것도 제가 막힘없이 크게 고민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2년차, 3년차 때는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였고, 뭐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에 있어 실무가 중요하고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솔직히 실무 기출문제보다는 이론 기출문제가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출문제